60세 이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묘한 낯설미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 이렇게까지 처지지 않았는데 지하의 탄력이 사라지고 눈가의 잔주름이 깊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화장품의 효과를 의심합니다. 비싼 걸 써도 왜 그대로일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피부 탄력의 열쇠는 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얼마나 잘 공급받느냐에 따라 생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피부 속 모세혈관의 30%가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숨이 막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혈류가 줄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즉 섬유화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결국 피부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안쪽이 목말라 있으니 탄력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순환의 문제를 단 하루 한 잔의 차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특정 허브나 잎에는 혈관을 넓히고 모세혈류를 자극하는 폴리페놀, 카테킨, 루털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잔이 몸속의 순환을 깨우고 잃었던 탄력을 되찾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는 그냥 따뜻한 물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채워주지만 차는 움직이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 사이에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데 외부 도포가 더 중요하냐, 내부 순환이 더 중요하냐. 최근 연구들은 점점 후자, 즉 내부에서의 혈류 자극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피부란 잘 순환하는 피부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지역을 보면 생활 습관과 피부 상태의 상관관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 한 잔의 차로 피부 속 순환을 회복시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5가지 좋은 차와 3가지 피해야 할 차를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 75세 어르신의 피부가 되살아난 사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깨워주는 방법을 아직 몰랐을 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피부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 하루 한 잔의 차, 그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차 한 잔을 마시던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무슨 크림 쓰세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차 한 잔이 얼굴을 바꾼다고요? 그러나 연구 데이터를 보면 놀랍게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피부 탄력은 세포 속 단백질,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조화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에 필요한 건 피와 산소,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우롱차, 히비스커스차 같은 식물체는 이 3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녹차 속 카테킨은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40% 이상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루이보스차에 들어있는 아스팔라틴이라는 성분은 노화로 굳어진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얼굴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효과가 관찰되죠. 물론 여기엔 의외의 조건이 있습니다.
차를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섭취 시점, 온도, 그리고 차의 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는 혈관이 가장 수축되어 있고 따뜻한 차가 천을 올려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단순히 피부에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대사를 개선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겉에 바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바르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차의 항산화 성분은 위에서 대부분 파괴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분해되어도 그 부산물이 혈액 내에서 새로운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반박하죠.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한 흡수가 아니라 꾸준한 자극, 즉 매일의 순환 리듬입니다. 하루 한 잔이 별것 아닌 듯 보여도 그 반복이 30일, 90일이 되면 피부 세포의 대사 속도를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혈관 수준의 회복 반응입니다. 그래서 김정자 어르신의 얼굴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방에서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잔의 온기가 얼굴과 가슴으로 전해지며 피부 속의 순환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리셋 버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피부는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조용히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깨워줄 신호가 바로 이 한 잔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그 한 잔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성분, 콜라겐보다 강력한 식물 속 항산화 성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오늘 당장 차를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피부를 위해 콜라겐을 드십니다. 하루에 한 포 3개월만 먹으면 탱탱해진다 는 광고를 믿고 꾸준히 섭취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에 흡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콜라겐을 아미노산으로 쪼개 흡수한 뒤 그 재료를 다시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듭니다. 즉, 피부로 가는 콜라겐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바로 식물 속 항산화 물질에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차 속에는 폴리페놀, 카테킨,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지는 않지만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은 집의 벽돌이라면 이 성분들은 벽돌을 비바람에서 지켜주는 지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의 카테킨은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분해 효소 MMP1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또 루이보스차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내부의 염증을 완화하여 진피층의 두께를 유지하게 하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피부는 다시 탱탱한 구조를 되찾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폴리페놀은 분자량이 커서 흡수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흡수율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 섭취와 활성대사라고 강조합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을 마시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의 차가 오히려 더 과학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콜라겐을 보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콜라겐을 지키는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지키는 힘이 바로 젊음을
오래 붙잡는 비밀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평균 12%, 탄력도가 21% 증가했습니다. 반면 외용 화장품만 사용한 그룹은 5% 내외의 변화에 그쳤죠. 겉보다 속이 크림보다 순환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게다가 이 식물성 항산화 물질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화산, 안정밤입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활성을 도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그 자체가 자연 보톡스가 됩니다. 결국 콜라겐을 추가하는 것보다 그걸 지켜주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이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3주 만에 얼굴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이어진 놀라운 임상 결과와 구체적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찻잔이 또한 피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김순애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으로 얼굴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3주 후 거울 앞에서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가의 잔주름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결이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건 단 하나, 매일 아침 이 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재생주기는 약 28일, 즉 세포가 한번 완전히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소 3주만 지나도 속 피부에서 새로운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이 진피층까지 전달되고 그 결과 얼굴의 세기도는 생기가 돌아옵니다. 실제로 일본 피부과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루이보스 차를 매일 한 컵씩 3주간 섭취한 그룹은 피부에 탄력지수 EI가 평균 1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그룹은 2% 하락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보습보다 내부 순환이 먼저다. 이 결과에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부의 수분 보유력은 콜라겐 양보다 혈류 속도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즉, 물을 마셔도 금세 건조해지는 이유는 혈관이 노화로 막혀 수분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따뜻한 차는 천을 올리고 혈류를 자극합니다. 그 덕분에 피부는 단순히 촉촉해지는 느낌을 넘어 스스로 수분을 머금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향이 좋아서 마셨는데 어느 날 손을 만져보니 다르더라고요. 거칠던 손등이 매끈해지고 주름이 덜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폴리페놀과 카테킨이 혈류를 안정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세포 재생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차 때문인지 따뜻한 온도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일부 연구진은 온도가 주는 이완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직접 콜라겐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모두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이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순환을 돕습니다. 결국 차 한 잔의 온기가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차를 마셔야 가장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다룰 내용이 그것입니다. 차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시페 색보다 향바릅니다. 색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향이 풍부하다고 자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차는 향이 부드럽게 오래 남는 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이유와 함께 피부에 좋은 차잎을 고르는 향중심 선택법을 알라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찻잔이 이제부터 피부를 되살리는 실험실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색입니다. 색이 진해야 효능도 진하겠지.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한 색이 때로는 산화가 과한 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차는 색보다 향, 즉 향 속의 생명력으로 구분됩니다. 왜 향이 중요할까요? 향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의 활성 분자가 가장 농축된 부분입니다. 차의 향을 맡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후각신경을 통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긴장이 완화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 혈류도 자연스럽게 원활해집니다. 즉, 향 좋은 차는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 천연 이완제인 셈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인공향이 아닌 자연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저가 티백 중에는 향료 추출물, 향 강화제라는 이름의 화학 성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히려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쉽게 붉어지는 분이라면 반드시 무첨가 무방부 차를 고르세요. 그럼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요? 피부 탄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천연향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차의 잎향입니다. 은은하고 풀내음이 나는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잔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루이보스의 고소한 향입니다. 카페인이 없고 아스팔라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 마셔도 부담이 없어 수면 중 피부 회복에 이상적입니다. 셋째, 보이차의 은근한 발효향입니다. 보이차에는 지방분해 효소가 많아 피부 속 노폐물과 지방 산화를 억제해 모공 수축 효과를 줍니다. 단, 카페인이 다소 있으니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 3가지를 섞어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블렌딩 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분이 희석되어 효능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상호작용으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체질에 맞게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팁을 알려드리죠. 차를 우리는 시간과 온도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 90도 이상은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고 너무 낮은 온도 60도 이하는 성분 추출이 부족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약 80도, 우리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암 3분간 우려낸 차는 향이 가장 풍부하고 활성 폴리페놀이 최대치로 추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좋은 차는 마시는 순간 코끝이 맑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이 편안해지죠. 그게 바로 순환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에 좋은 차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차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를 조용히 말려버리는 노화를 앞당기는 차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마시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차들은 피부 속 순환을 깨우고 탄력을 되살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차라도 피부의 시간을 앞당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고 있죠. 바로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차들입니다. 커피 말고 차도 카페인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있습니다. 특히 홍차, 말차, 우롱차, 일부 다이어트차는 카페인이 커피의 절반에서 최대 70%까지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피로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속에는 피부 수분을 빼앗는 독성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의 수분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 배출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그 여파가 피부 건조로 이어집니다. 즉, 마실 땐 개운하지만 피부는 조용히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차의 카페인은 커피보다 적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노화가 진행된 피부는 카페인에 훨씬 민감하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피지선이 줄어들어 건조에 대한 복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잔의 카페인도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 속 산소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쯤 커피나 진한 홍차를 마신 후 얼굴이 창백해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혈관 수축 때문입니다. 순환이 멈추면 세포는 숨이 막히고 결국 탄력을 잃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습관적 탈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자주 마시니 물을 따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루 수분 섭취량이 부족해지고 피부는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메마른 속건성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잔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이 전혀 없는 차만 마시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혈류를 자극해 순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 잔 이하,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엔 카페인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해해 밤사이에 피부 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다이어트 차로 유명한 녹차 추출물 제품이 피부 탄력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간 대사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성분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물을 좋아하고 카페인을 싫어합니다. 커피나 홍차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카페인 함량이 낮은 차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보리차, 루이보스, 자스민, 페퍼민트가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자신이 마시는 차의 라벨을 한번 살펴보세요. 카페인 함량이 함필론 이상이면 피부에는 이미 작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함정, 차의 온도가 피부 노화에 미치는 뜻밖의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차가 좋을까요? 차가운 차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뜨거운 게 좋을까? 시원한 게 좋을까? 차를 마실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음을 넣고 겨울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즐기죠. 하지만 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만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혈관 센서 깜빡입니다. 즉, 차의 온도가 바뀌면 그 즉시 피부 속 모세혈관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차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따뜻한 자극이 순환을 도와주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죠.
이건 좋은 현상처럼 보이지만 너무 뜨거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섭씨 65도 이상이 되면 입안 점막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이 미세한 염증이 체내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 속에서도 미세 염증이 반복되어 콜라겐을 파괴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차는 어떨까요? 냉차를 한 입 마실 때 느껴지는 청량감, 시원하죠. 하지만 그 순간 모세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혈관 탄성이 떨어져 이 반복된 수축이 순환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차는 모두 피부에 미세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온도는?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42온비55도.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이 온도는 점막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을 1002도 높여 순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 45도 온도의 허브티를 마신 그룹은 혈류 속도가 평균 12% 상승했고 피부 표면 온도가 0.6도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의 온도 변화는 콜라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피부의 젊음은 온도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차의 온도보다는 성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온도 자극이 자율신경을 조절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온도는 문을 여는 열쇠, 성분은 그 안의 보물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일상 속 루틴도 달라집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순환을 깨우고 낮엔 미지근한 물로 천을 유지하고 밤엔 몸을 진정시키는 루이보스나 캐모마일을 권합니다. 이 리듬이 피부뿐 아니라 혈압, 소화, 수면에도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 피부의 온도를 얼마나 지켜줬을까? 피부는 단지 겉을 보호하는 막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반영하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좀 잠들기 전 차 한 잔화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차를 마시며 피부에 좋겠지 생각하지만 그 한 잔이 오히려 콜라겐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밤차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지 않나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피부 회복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콜라겐 합성과 수분 대사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대에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만약 이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즉, 몸이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이 늦어지고 그만큼 피부의 회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더구나 카페인이 미세하게 남아있다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콜라겐 재생이 지연됩니다. 이건 단순히 숙면 방해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재생 리듬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 밤 9시 이후 차를 마신 그룹은 콜라겐 생성량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차를 오후 4시 이전에 마신 그룹은 수면 중 콜라겐 합성이 오히려 20% 증가했습니다. 즉,
같은 차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는 루이보스, 캐모마일, 보리차는 괜찮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숙면과 피부 회복을 동시에 촉진시킵니다. 단,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고 섭씨 45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피부 세포의 재생 효소가 최적 상태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밤차를 고집할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건 틀린 습관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대체해보세요. 피부는 그 작은 선택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대사를 자극해 노폐물 배출을 돕지 않느냐는 견해와 오히려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밤에는 배출보다 회복이 우선입니다. 낮에는 이완된 혈류가 노폐물을 밀어내야 하고 밤에는 세포가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낮의 차는 순환을 여는 차, 밤의 차는 재생을 돕는 차여야 합니다. 시간을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리듬은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좋은 차도 섞으면 독이 된다는 또 하나의 경고를 전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넣는 설탕, 꿀, 레몬, 그 조합이 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맛있게 하려고 이것저것 섞는 것입니다. 설탕, 꿀, 레몬.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이야말로 피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시키는 함정입니다. 먼저 설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션. 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단단하게 굳히고 결국 피부를 뻣뻣하고 주름지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당화된 콜라겐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도는 차는 결국 쓴 결과를 남긴다고 말하죠. 다음은 꿀입니다. 천연식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꿀에도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합니다. 특히 뜨거운 차에 꿀을 넣을 경우 고온에서 꿀의 효소가 파괴되어 항산화 작용이 사라집니다. 더 나쁜 건 일부 꿀에는 미세한 불순물이나 잔류 농약이 포함되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꿀은 차갑게 먹을 때는 약, 뜨겁게 넣으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은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산성도가 높은 레몬즙을 뜨거운 채 넣으면 비타민C의 70% 이상이 열에 파괴됩니다. 남는 건 산성 물질뿐입니다. 이 산성 환경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의 pH 균형까지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 피부를 도와주는 천연 첨가물을 선택하세요. 1. 시나몬 스틱 한 조각. 한겸 효과로 혈당을 안정시켜 당화를 막습니다. 2. 건조 국화꽃. 미세 혈류를 개선해 눈가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3. 대추한 알. 천연 단맛을 주면서도 간 기능을 보호해 피부톤을 맑게 만듭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의 향은 깊어지고 피부는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차의 효능은 첨가물에 따라 증폭될 수도 파괴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팀은 설탕을 넣은 홍차그룹과 무첨가 홍차그룹을 비교한 결과 전자는 피부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24% 상승한 반면 후자는 오히려 1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순수함이 곧 효과벌입니다. 차는 본래 약이었고 약은 섞을수록 효능이 약해집니다. 맛보다 목적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한 잔은 카페가 아니라 피부의 약국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차 습관의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놀라운 회복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단 한 잔의 차로 잃었던 피부 탄력을 되찾은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마 당신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순, 올해 75세. 저는 그녀를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건조한 손 등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품은 이제 믿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제 얼굴에도 다시 탄력이 생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여성이 세월과 싸우며 던진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딱 21일만 꾸준히 해보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화장품이 아닌 단지 차 한 잔이라니. 하지만 놀랍게도 3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 이 부드러워지고 눈가의 주름이 완화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피부도 그렇지만 요즘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가 마신 것은 루이보스와 국화차를 섞은 허브티였습니다. 하루에 한 잔, 오후 2시에 천천히. 그 시간은 마치 명상처럼 그녀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의 성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그 한 잔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되찾은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면 피부의 염증 반응이 완화되고 콜라겐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그녀의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마음 피부 연결, 하이포더멀 링크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안정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그녀의 찻잔은 심신의 치료제가 된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마음이 조급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단순한 보리차 한 잔도 약이 됩니다. 박영순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에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장품? 아니에요. 그저 매일 오후에 차 한 잔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피부의 젊음은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그리고 그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 멈추는 시간. 그게 바로 피부의 회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박영순 할머니처럼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조용한 차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한 잔은 단지 음료가 아니라 세포와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의 힘이 왜 단지 피부를 넘어서
마음과 호르몬의 균형까지 되찾게 하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피부는 나이를 속일 수 없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부는 나이를 속일 수 없지만 마음은 피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와 마음은 한 몸 안에 두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걱정이 많으면 피부가 푸석해지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경호르몬의 실질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이 차 한 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한 항산화 효과가 아닙니다. 바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 증가입니다. 따뜻한 향을 맡고 천천히 마시는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이 두 가지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부 혈류를 확장시켜 산소 공급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세포의 생명력이 높아지죠. 의학적으로도 이를 피부정신 상호작용, 사이코더마톨로지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명상이나 차 마시는 시간이 피부 재생률을 18-22%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세포의 스트레스 신호를 낮춰 피부 염증 유전자 발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효과가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60세 이상에서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영향력이 신체에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주름보다 강한 보습제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콜라겐보다 강력한 탄력제입니다. 이건 과학의 언어로도 삶의 지혜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가 말했듯 차 한 잔은 내 피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세포는 스스로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의 차는 순환을 열고 오후의 차는 마음을 달래며 밤의 차는 생각을 멈추게 하세요. 이렇게 하루 3번의 차 시간을 루틴으로 만든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투명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그건 피부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의 외모를 넘어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춥니다. 이건 하나의 선순환입니다. 차 한 잔이 시작한 내면의 리세스 피부를 넘어 삶 전체를 젊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과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멈춘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챙기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잊고 살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차 한 잔이 당신의 피부를 그리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에서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 향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 한 모금이 혈류를 깨우고 잠든 세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이건 단지 미용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회복시키는 의식 리투얼입니다. 그 차가 순환을 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몸의 리듬을 다시 자연과 맞춰줍니다. 그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닙니다. 세포가 기억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리듬이니까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작은 라디오 같은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고 그 힘은 매일의 찻잔 속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단 한 잔. 그 한 잔이 10년 후의 얼굴을 바꿉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